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UBS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대학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앞으로 빠르고 다양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의 공정과 진실에 어긋나지 않게 학내외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우리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3년 동안 100억 원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 최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021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우리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정부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이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100억 원 규모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자체의 특수 목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가오는 미래 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대학의 발전과 교육의 질 개선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신편입생의 국가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의 금액에 제한을 받지만 우리 대학은 이런 제한 없이 재학생들이 대출 및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선정에 대해 재학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그만큼 저희 대학이 발전된 증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하는 지원을 통해서 재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대학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UBS 뉴스 최세영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 면접과 실기고사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충북 지역 사립대학 중 수시 모집 경쟁률이 가장 높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윤세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철저한 방역 속에서 미리 공지한 면접 문제를 기반으로 진행했지만 대학 입학을 기원하는 수험생들은 초조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학부모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상준아, 네가 수원에서 이렇게 소방행정학과 면접 보러 왔는데 꼭 합격했으면 화이팅! 입학 홍보대사를 비롯한 해당 학과 재학생들은 멘토로 나와 면접 안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 경찰학부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대학은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1,520명 모집에 9,568명이 지원해 6.29대 1의 경쟁률로 충북 지역 사립대학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온오프 온라인 홍보, 방송사 홍보, 유튜브 영상 홍보도 하고 다양한 이런 그 홍보 방안을 이용해서 입시를 했는데 그런 다양한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입시 좋은 경쟁률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시 면접과 실기고사의 최초 합격자 발표는 1번 학과의 경우 오는 11월 11일,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하는 사범대학은 12월 14일입니다. SUBS 뉴스 윤세빈입니다. 학교법인 서원학원 제20대 이사장을 역임한 고 손용기 이사장 제1주기 추모식이 지난 8일 미래창조관에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서원학원 구성원들이 참석한 이날 추모식은 전창구 이사장의 추모사에 이어 가족 대표 인사 그리고 추모 특송과 헌화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고 손용기 이사장은 창조경영과 책임경영, 투명경영의 교육 철학을 담아 서원학원의 교육 이념인 합리적 혁신, 사랑과 행복, 최선의 노력을 제정하고 서원대학교를 비롯한 5개 중등학교를 이끌며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헌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에 비해 학생들이 이캠퍼스 접속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소미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학기와 달리 2학기 이캠퍼스 서버는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만 되면 이캠퍼스 접속이 어려워 학생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5시 때부터 이캠퍼스 서버가 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더니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과제를 제출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과제만 하나 제출하면 되는데 몇 시간 동안 흰 화면만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대학생 소셜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유독 이번 학기만 일요일에 서버가 자주 터지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건지 궁금하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또한 12시만 지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서버가 잘 운영되는 점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1학기보다 2학기에 한 1.5배가량 학생들이 일요일날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4,000명 정도가 일요일 자정까지 접속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자정이 지나가면 더 이상 그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몰림 현상 자체가 해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감하는 정도가 자정과 동시에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서버를 증설하고 서버 관리 툴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 클라우드를 또 마련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주말에 몰아서 듣지 말고 평일에 조금 분산을 해서 여러분도 동영상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캠퍼스 서버. 학생들은 하루속히 안정된 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SUBS 뉴스 김소미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손성민 총장을 비롯해 총학생회 교직원 70여 명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원들은 10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청주시 모충동과 사직 2동에 거주하는 25가구에 400장씩 모두 10,0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손성민 총장은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융복합대학이 청주시민을 위한 미래학 특집 강좌 청주미래시민대학 미래 CEO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미래 CEO 아카데미는 청주 시민들에게 인공지능 시대의 메가 트렌드 고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열립니다. 미래학자 차원영 박사와 아스펙 기술경영연구소 김들풀 대표 등 미래기술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에 이어 자율주행차의 미래, 블록체인의 미래, 메타버스의 미래 등 모두 8회에 걸쳐 강연하며 우리 대학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10월 19일 행정관대 회의실에서 충북기업진흥원과 도내 청년 취업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 대학교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도내 청년들의 진로 취업 지원과 창업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손성민 총장은 지역의 취업 지원 거버넌스 역할을 통해 우리 지역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우리 대학이 충북지역 운영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국악, 연극, 무용, 사진, 공예 등 8개 분야의 예술 강사를 파견해 충북지역 예술교육 운영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 홍혜전 센터장은 4년 연속 운영기관에 선정된 만큼 충북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충북문화예술교육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학기를 맞아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총동문회에서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10명의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총동문회는 후배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에는 2021학년도 김지영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총 800만 원의 장학금을 IT 학부 및 멀티미디어 학부 14명의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지영 장학회는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김지영 교수의 유지에 따라 유족들이 개척한 1억 원의 기부금과 학부 교수진들이 기탁한 장학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 2일 행정관 다목적 강의실에서 행정직원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총 1,820만 원의 장학금을 26명의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행정직원 장학회는 2011년부터 행정직원들이 매월 일정 기금을 기탁해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8회 전국 ICT 융합 공모전에서 우리대학 IT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들이 최우수상인 충청북도 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IT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창업동아리 다스팀은 신체적 약자의 활동을 돕기 위한 뇌파 분석 기반의 IoT 스마트홈 플랫폼인 상상플러스홈으로 최우수상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창업지원단은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해 ICT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져 학생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광고홍보학과 김병희 교수의 저서 문화예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2021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 도서 사회과학 도서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예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문화예술 기관이 관람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초점을 맞춰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병희 교수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더 자주 갖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바른 뉴스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SUBS 뉴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